자,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립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한쪽에서는 AI가 이끄는 생산성 혁명, 그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연준이 계속 경고하는 끈질긴 인플레이션의 디스토피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미지가 현재 시장에 겪고 있는 극심한 인지 부조화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시장의 가격 결정 모델을 보면요. 마치 90년대 기술붐처럼 AI 기반의 생산성 유토피아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어요. 하지만 거시경제 환경을 보면 70년대의 그 끈질긴 인플레이션, 디스토피아적 현실이 계속 경고음을 내고 있죠. 이 두 개의 강력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가 꽝 하고 부딪히면서 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핵심적인 갈등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팽팽한 줄 위를 걷고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죠. 이 그림이 지금 시장의 핵심적인 분열,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실물 경제가 있죠? 이건 AI 투자가 불을 붙인 생산성 혁명 덕분에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는 이른바 노랜딩 시나리오를 거의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명목 경제는 어떻습니까?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와 계속되는 유동성 축소라는 이 거대한 중력에 꽉 눌려 있는 거죠. 과연 이 실물 경제의 힘이 명목 경제의 제약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이죠. 경기 침체, 그러니까 리세션 시나리오는 이제 거의 폐기됐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좋아했던 저물가, 고성장의 골디락스 시대가 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시대도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성장, 고금리라는 훨씬 더 변동성이 큰 새로운 판으로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과거의 공식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모든 자산의 가치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평가해야 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첫 번째 거인 AI가 이끌고 있다는 성장 스토리에 대한 증거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낙관론, 과연 근거가 탄탄할까요? 바로 이 차트입니다. 이게 AI 유토피아 내러티브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보세요. 1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7%나 급증했어요. 이건 AI 관련 설비 투자, 즉 KPX가 그냥 말로만 떠도는 테마가 아니라 진짜 실물 경제의 엔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연준이 그렇게 돈줄을 쬐고 있는데도 기업들의 투자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핵심적인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죠? 이제 그 반대편, 인플레이션이라는 공포와 연준의 정책이 얼마나 강력한 역풍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FOMC 의사록에서 대부분 모스트의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를 얘기했고요. 심지어 몇몇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건 단순히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춰진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금리 자체가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장이 6월 금리 인하 확률을 20% 밑으로 확 낮춰버린 게 바로 이런 구조적 변화를 뒤늦게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지금의 복잡한 상황이 아주 명쾌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90년대 기술주 버블 때의 엄청난 성장 기대감, 그리고 70년대의 그 끈질긴 인플레이션 공포를 동시에 겪고 있는 거예요. 90년대의 금리는 너무 뜨거운 성장을 식히는 역할을 했고 70년대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 동원됐죠. 지금 연준은 이 두 가지 어려운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입니다. 겉으로 보면 주요 지수들은 꽤 괜찮아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표면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시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시장 너비의 붕괴, 즉 breath failure라는 현상입니다. 소수의 대형 기술주들만 포함된 S&P 500 지수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짜 미국 실물 경제의 체온계라고 할 수 있는 중소형주 지수, 러셀 2000은 고금리 압박을 못 이기고 무너지고 있거든요. 돈 빌리는 비용에 훨씬 민감한 중소형주들이 먼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신호죠. 이건 마치 건물의 뼈대는 멀쩡해 보이는데 기초가 부서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공포지수인 VIX 지수가 20선 근처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이런 취약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시장이 외부 충격에 굉장히 약한 소위 말하는 유리턱, 글래스조 상계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상치 못한 악재 하나에
크게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여기에 미국의 독보적인 성장과 고금리가 만들어내는 유동성 블랙홀 현상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그냥 쏴 하고 빨려 들어가는 거죠.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다른 나라들은 유동성이 말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은 반대로 움직이는 달러와 금 가격이 같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 말고 다른 안전자산을 찾고 있다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위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들의 플레이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막대 차트가 사실상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AI라는 이름표만 붙어 있다고 무작정 투자하지 않아요. 엔비디아처럼 진짜 돈을 벌어들이는 하드웨어 기업,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영수증을 보여주는 기업과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처럼 아직은 미래의 꿈을 파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주가 흐름이 완전히 갈리고 있죠. 스마트 머니는 지금 꿈을 팔아서 영수증을 사고 있는 겁니다. 헤지펀드의 거물 데이비드 테퍼, 가치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이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테퍼는 AI 인프라의 핵심인 메모리 반도체를, 버핏은 전통적인 실물 자산인 에너지를, 블랙록 역시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결론은 하나로 모아지죠. 실체가 있는 경성 자산, 하드 에세츠, 그걸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AI 설비 투자에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반도체, 그리고 전력 수요가 폭증할 에너지와 유틸리티는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 반대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고 AI에 의해 대체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비재는 비중 축소, 언더웨이트. 그리고 중요한 건 시장 전체를 사는 베타 플레이는 이제 그만하고 옥석을 가려서 개별 종목을 고르는 알파 사냥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모두 모아서 핵심 결론과 최종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투자 철학,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꿈을 사는 단계에서 영수증을 확인하는 단계로 이동하라. AI 테마의 1막, 즉 꿈을 사는 국면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2막, 영수증을 확인하는 국면으로 들어선 거죠. 흐릿한 약속이 아니라 증명된 수익과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 마지막 이미지가 오늘 분석의 결론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AI라는 거대한 골드러시가 시작됐지만 이제 아무나 달려들어 금을 캐던 쉬운 시기는 지났다는 겁니다. 진짜 스마트 머니는요, 금을 캐는 사람들에게 삽과 곡괭이를 파는, 즉 반도체 칩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에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결국 기업의 이익에 반응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최종적인 판단은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중립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옥석을 가리는 아주 치열한 종목 장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